고추장 대첩으로 한양을 평정했던 며느리 진이의 집안. 시어머니 최여사는 이제 매운맛의 달인이 되었지만 가끔 찾아오는 인생의 공허함은 고추장으로도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진이야, 뭔가 더 묵직하고 속을 시커멓게 채워줄 그런 맛은 없느냐? 진이는 다락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30년 전 증조할아버지가 명나라에서 가져왔다는 의문의 검은 단지를 꺼냈습니다. 단지 겉면에는 일단 맛보면 부모 자식도 몰라본다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적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발효의 끝판왕, 조선 초기 버전 춘장이었습니다. 단지 뚜껑을 열자 시커멓고 걸쭉한 액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여사는 기겁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네가 이제는 시어머니를 석탄을 목여 보내려느냐. 하지만 진이는 말없이 춘장을 기름에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고소하다 못해 뇌를 자극하는 치명적인 향기가 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사실 이 춘장의 기원은 1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진이의 조상은 썩어가는 콩을 버리지 못해 검게 발효시켰고 우연히 불에 볶아 먹었다가 기력을 되찾았다는 전설이 있었죠. 진이는 그 160년의 노하우를 오늘날의 식탁에 소환한 것입니다. 진이는 밀가루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팔뚝 근육은 이미 고추장 적기로 단련된 상태. 탁! 탁! 반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담장을 넘자 마을 사람들은 최 여사네 집에서 또 누가 매를 맞나 보다라며 구경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하늘하늘 날아다니는 눈부신 면발이었습니다. 진이는 볶은 춘장에 채소를 듬뿍 넣고 면 위에 부었습니다. 최 여사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최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고추장이 화끈한 첫사랑이라면 이 검은 것은 무덤까지 같이 갈 동반자의 맛이로구나. 이 맛은 삽시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한 입만 먹으면 입가에 검은 칠이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도깨비 같았죠.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이 입가에 시커먼 자국을 묻힌 채 거허 좋구나 하며 걸어 다니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이제 백촌에서 흑촌으로 바뀌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선비 하나가 이 짜장면 맛을 보더니 예언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앞으로 100여 년 뒤 바다 건너 사람들이 인천항으로 들어오면 이 맛이 천하를 호령할 것이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며느리가 그 기투를 닦는구려. 진이는 그저 웃으며 면을 뽑을 뿐이었습니다. 질투의 화신 김영감은 이번에도 회방을 놓습니다. 시커먼 국물이라니. 이건 분명 나를 저승으로 보내려는 수작이다. 김영감은 사또에게 달려가 며느리를 신고했습니다. 나리,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 식구들을 전부 까마귀로 만들려 합니다. 사또는 엄숙하게 수사단을 꾸려 진이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어디 그 독이 든 국수를 내오너라. 내가 직접 먹어보고 판결하겠다. 사또는 위엄있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입을 삼키는 순간 사또의 관자놀이가 파르르 떨리며 입가에 검은 수염이 하나 더 생기기 시작하는데 진이의 짜장면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자
1880년대 개항기의 기운을 미리 타고 온 듯한 의문의 사내 왕차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인천항 근처에서 산동지방의 정통춘장을 들고 온 인물이었죠. 조선의 며느리가 감히 우리 가문의 검은 보물을 흉내낸 반 말이냐. 그는 진이의 집 마당에 거대한 웍을 내려놓으며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사부는 강한 불로 춘장을 순식간에 볶아내는 화력을 선보였고, 진이는 160년 전 대기근 때부터 전해 내려온 숙성의 힘으로 맞섰습니다. 왕사부의 짜장이 화려한 도심의 맛이라면 진이의 짜장은 어머니의 품 같은 깊은 맛이었죠. 사또는 두 사람의 국수를 번갈아 먹으며 고뇌에 빠졌습니다. 왕사부의 것은 혀를 때리는 강렬함이 있고 진이의 것은 심장을 울리는 묵직함이 있구나. 사또는 판결을 내리는 대신 자신의 입술에 묻은 검은 양념을 핥으며 외쳤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연인이 없는 모든 백성은 이 검은 국수를 먹으며 서로의 고독을 달래라. 이것이 바로 조선판 블랙데이의 시초였습니다. 진이의 집 앞은 이제 연애에 실패한 선비들과 짝없는 처녀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고추장은 너무 매워 가슴이 아픈데 이 춘장은 달콤 쌉싸름하니 내 신세가 쿠려. 사람들은 검은 국수를 먹으며 서로의 검은 입술을 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진이는 이들에게 단무지 대신 절인 갓을 내놓으며 환상적인 궁합을 완성했습니다. 진이는 양파를 타기 직전까지 볶아 단맛을 극대화하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19세기에나 나올 법한 이 기술을 진이는 양파를 태워 마음을 녹이는 법이라 불렀죠. 설탕 한 톨 없이도 단맛이 폭발하는 이 소스에 시어머니 최 여사는 며느리야, 네가 이제는 연금술까지 하는구나 라며 경악했습니다. 소문은 마침내 대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당시 밤마다 야식을 즐기던 임금님, 식계광이 전가를 보냈습니다. 과인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니 그 검은 국수로 과인의 속을 채워보라. 진이는 난생 처음 궁궐 수라간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진이는 임금님 앞에서 직접 면을 뽑았습니다. 반죽이 공중을 날아다니며 64가닥, 128가닥으로 갈라지는 모습의 내관들은 이것은 국수가 아니라 신선이 휘두르는 채찍이로다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진이는 궁궐의 귀한 해산물을 춘장에 때려넣은 황제 삼선짜장을 선보였습니다. 김영감은 며느리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춘장 단지에 몰래 먹물을 섞었습니다. 흥! 색깔만 시커멓게 만들면 독인 줄 알고 안 먹겠지. 하지만 웬걸요? 먹물이 섞이자 짜장의 풍미가 더 깊어지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은 오, 이 검은 광채는 무엇이냐? 과인의 마음이 거울처럼 비치는구나 라며 극찬했습니다. 임금님이 매일 이 국수를 찾자 진이는 면이 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나무 괴짝에 숯불을 넣어 온도를 유지하는 조선식 보온 철가방을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2026년 배달문화의 시조새가 되었죠. 이제 한양거리는 철가방을 든 배달꾼들의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춘장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입안이 너무 고소해서 말을 뱉는 것보다 맛을 음미하는 게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고을이 조용해진 것은 좋으나 범인들도 신문을 하면 짜장면 생각에 자백을 안 하는구나. 바로 그때 춘장 단지 밑바닥에서 160년 전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쪽지가 발견됩니다. 춘장의 끝을 본자, 이제 노란 맛을 준비하라. 춘장의 인기가 한양을 넘어 팔도를 뒤흔들던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인도 승려 나마스테가 진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바로 공양 그릇에서 눈부신 노란색 가루를 꺼내며 말했죠. 춘장은 밤의 맛이지만 이것은 태양의 맛입니다. 진이가 그 향을 맡는 순간 200년 전 조상들의 기록 속에 적혀 있던 천축국의 비약이 바로 이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이 가루의 정체는 강황이었습니다. 1600년대 초 광해군 시절 허준 선생이 집필한 동의보감에도 살짝 언급되었던 그 신비의 약재였죠. 진이는 이 가루를 단순히 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춘장처럼 맛의 혁명으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노란 가루를 보더니 기겁했습니다. 춘장 때는 얼굴을 까마귀로 만들더니 이제는 우리를 금불상으로 만들 작정이냐. 하지만 진이가 솥에 고기와 감자를 넣고 노란 가루를 풀어 끓여내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국적이고 매콤한 향기가 온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진이는 고슬고슬하게 지은 쌀밥 위에 걸쭉한 노란 소스를 듬뿍 얹었습니다. 최 여사가 한 입 맛보는 순간 콧구멍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짜릿함과 함께 막혔던 혈이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춘장이 깊은 포옹이라면 이 노란 것은 뜨거운 첫사랑의 맛이로구나. 이제 한양은 두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묵직한 단맛을 추구하는 춘장파와 톡 쏘는 매운맛에 열광하는 카레파. 사또는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반은 입술이 시커멓고 반은 얼굴이 노랗게 떠 있으니 이것이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질투의 화신 김영감은 이번에도 숟가락을 얹습니다. 둘 다 맛있다니 그럼 섞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김영감은 몰래 춘장단지에 카레가루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춘장의 단맛과 카레의 매운맛이 만나 조선 최초의 짜장 카레가 탄생했습니다. 이 맛은 훗날 2026년 편의점의 인기 메뉴가 되는 기틀이 되었죠. 1880년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영국 상인이 진이의 카레를 맛보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마이 갓! 인도 본토보다 더 깊은 맛이 조선의 시골 구석에서 나오다니. 그는 이 노란 소스를 이스트인디아 컴퍼니로 수출하자며 진이에게 금괴를 내밀었지만 진이는 쿨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입맛 맞추기도 바쁩니다. 카레를 먹은 사람들이 갑자기 정력이 넘치고 피부가 좋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춘장이 고독을 달래줬다면 카레는 백성들의 기력을 살려준 것이죠. 김영감은 이제 카레를 천하제일 정력제라 부르며 매일 한 사발씩 들이켰고 덕분에 80세의 나이에 늦둥이를 볼 뻔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임금님은 이제 야식으로 짜장면과 카레라이스를 번갈아 드셨습니다. 짜장은 달콤하여 꿈을 꾸게 하고 카레는 뜨거워 정사를 돌보게 하니 이 며느리야말로 진정한 국고의 보물이다. 임금님은 진이에게 조선 미식 총사령관이라는 전무후무한 칭호를 내렸습니다. 모든 요리를 마스터한 진이가 다락방을 정리하던 중 가장 구석진 곳에서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줄무늬 단지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고추장도, 춘장도, 카레도 아닌 한 입 먹으면 온몸의 털이 쭈뼛서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는 전설의 캡사이신의 기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 옆에는 200년 전 조상이 남긴 마지막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춘장과 카레를 정복한 자여, 이제 지옥의 불맛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진이가 조상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지막 빨간 단지를 열자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5도는 올라간 듯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고추장과는 차원이 다른 각종 해산물을 100일간 말려 농축한 뒤 불에 구운 고추기름을 섞은 조선식 캡사이신 원액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매운맛 좀 안다던 최 여사가 이 빨간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정수리에서는 증기기관처럼 하얀 김이 솟구쳤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내 혓바닥 위에서 도깨비들이 불장난을 하는구나. 최 여사는 매운맛에 취해 마당을 3바퀴 돌더니 10년 묵은 화평이 단번에 내려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진이는 이 빨간 소스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인천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갓 잡아 올린 낙지, 새우, 홍합을 불길 속에 던져 넣고 빨간 소스로 볶아냈죠. 이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짬뽕이었습니다. 한양 선비들은 이 국물을 마시며 어제 마신 막걸리가 해장되는 것을 넘어 전생의 숙취까지 풀리는구나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마을은 이제 짜장파, 카레파, 짬뽕파로 나뉘어 매일같이 맛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진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하나만 골라 먹기엔 너무나 짧습니다. 진이는 커다란 그릇을 3등분하여 3가지 요리를 한 번에 담아내는 조선판 3짬짜를 발명했습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고 마을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진이가 3가지 요리를 완벽하게 통합하자 꿈속에서 1600년대 대기근을 버텨냈던 조상이 나타났습니다. 내 손녀야, 너는 단순히 음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허기진 영혼을 달랬구나. 이제 내 마지막 비법서를 네게 주마. 조상이 건넨 책자에는 놀랍게도 2026년 서울 강남구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춘장에 먹물을 섞고 카레를 망치려 했던 김영감도 진이의 짬뽕 한 그릇에 모든 도끼가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미안했다. 이 매운맛을 보니 내 속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구나. 김영감은 그날 이후 진이의 식당에서 면 뽑기 정답 모습으로 취직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진이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7세기, 19세기, 21세기를 관통하는 맛의 유전자를 간직한 시간의 요리사였습니다. 그녀가 만든 요리들은 시대를 앞서가며 조선의 문명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죠. 그녀가 짬뽕을 만든 날, 조선의 선박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기묘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매운맛을 견디려 물기를 빨리 튀웠기 때문이라나요? 진이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마지막 만찬을 열었습니다. 검은 짜장, 노란 카레, 빨간 짬뽕이 어우러진 식탁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렸습니다. 최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이야,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참으로 다채로웠다. 그날 밤 진이는 조용히 짐을 싸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자리엔 오직 비법 소스 3단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2026년 현재 서울 강남 한복판 예약 없이는 못 간다는 의문의 퓨전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곳의 셰프는 200년 된 고서적을 보며 요리하는데 메뉴판엔 17세기 숙성 춘장, 19세기 불맛 짬뽕이 적혀 있습니다. 가게 벽면에는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죠. 셰프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증조할머니, 이제 전 세계가 이 맛에 열광하고 있어요. 시간 여행자 진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인생이 짜증날 때, 카레처럼 소리 지르고 싶을 때, 혹은 속이 불같이 타오를 때, 우리는 여전히
진이가 남긴 그 맛으로 하루를 버텨냅니다. 며느리 한 명 잘 들어오면 집안이 아니라 인류의 입맛이 바뀐다는 이 기막힌 이야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 재미를 위해 박영감이 짜장에 먹물을 넣었는데 절대로 짜장에 먹물 넣지 마세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먹물은 먹는 게 아니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감 한마디 남겨주세요. 문경야화였습니다.